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곰입니다. 크리드는 2인 또는 4인이 즐길 수 있는 전술 대전 게임입니다. 난이도는 별 3개 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각자 원하는 진영을 골라 그 진영의 게임보드와 행동보드, 유닛 타일, 텐트 토큰, 요새 토큰, 자기색 행동 카운터 10개, 흰색 행동 카운터 3개, 특수 행동 큐브를 가져가세요. 2인일 경우 보드를 2인면으로 서로 마주보도록 배치하고 4인일 경우 4인면으로 정사각형으로 배치해주세요. 행동 카운터 13개를 게임보드의 사용 후 공간에 놓고 18개의 유닛 타일 중 공성병기만 뒤집어 전사자 더미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모두 손에 듭니다. 텐트 토큰 중 빈 텐트 7개와 왕 1개, 총사령관 1개를 자기 진지 안에 자기만 알도록 원하는 조합으로 배치하세요. 시작 플레이어가 4개의 유닛을 먼저 배치하는데요. 맨 뒷칸에는 상대방이 모르게 뒷면으로 놓을 수 있고요. 늪지대에는 배치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플레이어가 6개의 유닛을 배치합니다. 4인일 경우 대각선에 앉은 두 사람이 같은 편인데요. 시작팀이 먼저 4개 유닛을 배치하고 다음 팀이 6개씩 유닛을 배치하세요. 게임의 승리 조건은 상대방 또는 상대팀의 왕과 총사령관을 모두 제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플레이어부터 번갈아 가면서 차례를 진행하는데요. 4인일 경우 같은 팀 2명이 동시에 각자의 차례를 진행합니다. 자기 차례를 시작할 때는 10개의 행동력을 보충받아 사용하는데요. 원하는 만큼의 행동을 한 뒤 0개에서 3개까지 행동력을 다음 턴으로 넘길 수 있어요. 다음 턴으로 넘기는 행동력은 흰색 카운터로 표시되고 다음 턴이 되면 자기색 카운터 10개를 추가해서 최대 13행동력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행동은 일반 행동과 특수 행동이 있는데요. 일반 행동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병력 배치. 이 행동력을 사용하고 손에 있는 유닛 하나를 자신의 필드 빈 곳에 배치합니다. 역시 맨 뒷칸에는 뒤집어 놓을 수 있고 늪지대에는 놓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이동. 필드에 있는 유닛 하나를 원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같은 필드 안에서 이동할 경우는 1행동력, 반대편 필드로 이동할 경우 2행동력을 사용해요. 한 유닛은 한 턴에 여러 번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필드 공격. 이 행동력을 사용해 자신의 유닛과 같은 라인의 가장 앞에 있는 상대 유닛을 공격합니다. 중간에 자신의 유닛이 있어도 상관없고 뒷면으로 놓인 유닛을 공격한다면 그 유닛은 즉시 공개됩니다. 공격자의 공격력이 방어자의 방어력보다 높거나 같으면 승리하고 패배한 유닛은 전사자 더미로 옮겨집니다. 공격력이 낮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번째, 공성 공격. 자신의 유닛과 상대방의 텐트 사이에 상대방 유닛이 없다면 3행동력을 사용해 공성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서지지 않은 텐트 중 가장 앞에 있는 텐트를 뒤집으세요. 만일 뒤집은 텐트가 왕이나 총사령관이라면 해당 토큰을 빈 텐트로 바꿔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왕과 총사령관을 제거하는 것이 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자기 차례에는 한 유닛당 공격이나 공성 공격을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유닛을 90도 돌려놓는 것으로 표시하면 편해요. 다섯 번째, 장애물 회수. 장애물은 이동할 수 없는 대신 공짜로 손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수행동을 할 때도 행동력을 사용하며 해당 특수행동 칸에 큐브를 놓아 표시하는데요. 각 행동마다 최대 사용 횟수가 정해져 있고 모두 합쳐 7번까지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기 증진. 공격 행동을 할 때 1, 2 행동력을 추가로 사용해 사용한 행동력만큼 한 유닛의 공격력을 한 턴 동안 증가시켜줍니다. 궁수, 공성병기, 장애물, 암살자, 발리스타에게는 사용할 수 없고 한 턴에 한 유닛에게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병력 증원. 3행동력을 사용해 전사자 더미에서 원하는 유닛 셋을 골라 손으로 가져옵니다. 단, 특수 유닛은 이 행동을 통해 가져올 수 없어요. 세 번째, 재배치. 1행동력을 사용해 자신의 진지 안에 있는 부서지지 않은 텐트 토큰을 원하는 대로 다시 배치합니다. 4인일 경우 3행동력을 사용하면 동맹군과 원하는 만큼 텐트를 교환해 각자 원하는 대로 배치할 수 있어요. 총사령관 임명. 자신의 왕이 살아있고 총사령관은 죽은 상황이라면 1행동력을 사용해 새로운 총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부서지지 않은 빈 텐트를 빼고 그 자리에 새로운 총사령관 토큰을 뒷면으로 놓으세요. 놓는 위치는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해요. 다섯 번째, 유언비어. 서로 다른 라인에 있는 상대 유닛 둘을 상대의 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때 장애물이나 중무장 보병은 돌려보낼 수 없어요. 처음엔 3행동력, 두 번째는 4행동력을 사용해요. 여섯 번째, 요새화. 자신의 진지 안에 부서지지 않은 텐트 중 하나에 요새 토큰을 올려놓습니다.
요새 토큰이 올려져 있는 텐트는 암살 행동이나 암살자의 공격으로 공격할 수 없고 공성 공격을 받으면 요새 토큰만 제거해요. 역시 처음엔 3행동력, 두 번째엔 4행동력이 들어요. 7번째, 암살. 상대방의 요새화되지 않은 텐트 중 하나를 골라 공격해 뒤집습니다. 2인일 경우 선플레이어, 4인일 경우 선플레이어 팀의 첫 번째 턴에는 공성 공격과 암살을 할 수 없어요. 간단하게 유닛들의 특성을 알려드릴게요. 보병은 가장 기본이 되는 유닛이며 장애물을 없앨 수 있습니다. 창병은 자기 라인 가장 앞의 적과 그 바로 뒤에 인접해 있는 적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공격할 수 있고, 방패병은 공격력이 0이지만 사기 증진이나 궁수, 발리스타의 지원이 있다면 필드 공격이나 공성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기마병은 첫 적을 공격한 뒤 해당 적의 방어력을 뺀 만큼의 공격력으로 그 라인의 다음 적을 추가로 공격해 최대 2명까지 공격할 수 있고, 궁수는 직접 필드나 공성 공격을 할 수 없고 같은 라인에 있는 아군 유닛들에게 이 공격력을 더해줍니다. 장애물은 공격과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장애물 제거 표시가 있는 유닛만 제거할 수 있어요. 공성병기는 필드 공격을 못하는 대신 공성 공격만 하며 필드에 있는 상대 유닛을 무시하고 공격합니다. 각 진영마다 특수 유닛이 2개씩 있는데요. 철갑 기마병은 기병과 같은 방식으로 3명까지 공격할 수 있고, 중무장 보병은 장애물을 공격할 수 있고 유언비어에 당하지 않습니다. 발리스타는 궁수와 같은 방식으로 3공격력을 지원해주고, 암살자는 필드에 있는 상대 유닛을 무시하고 공성 공격을 하되 같은 라인의 적 텐트 3개 중 원하는 하나를 골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왕과 총사령관을 모두 제거했다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4인 플레이일 경우 상대팀 2명의 왕과 총사령관들을 모두 제거해야 되고요. 내 왕과 총사령관이 다 죽었더라도 아군의 왕이나 총사령관이 살아있다면 정상적으로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